이 콘텐츠는 온에어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초저출생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언론과 전문가들은 앞다투어 국가 소멸을 거론하면서 저출산에 대한 공포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는데, 저출산이 정말 문제인지, 원전 정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남다른 눈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78을 기록했습니다. 가임기 여성 1명이 낳는 평균 출생아 수가 1명이 채 안 된다는 거니까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평균 1명도 낳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1960년대에는 출산율이 6.0이었다고 합니다. 여성 1명이 평균 6명의 자녀를 낳았다는 것인데요.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안 가는 엄청난 출산율입니다. 노동력이 중요했던 농경 문화의 영향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통계청은 우리나라 인구가 2020년에 5,184만 명으로 최고를 기록하고 계속 감소해서 50년 뒤에는 3,800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980년대 우리나라의 인구가 3,800만 명이었는데 앞으로 인구가 감소할 거라고 걱정을 하지만 50년 뒤에도 4천만 명의 인구는 유지된다는 전망인 것입니다. 현재 5천만 명이라는 우리나라 인구의 수준은 역사적, 지리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준에 해당할까요? 한반도의 인구는 고조선 때 약 30만 명이었고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약 800만 명 정도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선시대 말기에는 약 1300만 명이었고 일제강점기 말기에는 일본인을 포함해서 2300만 명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한국전쟁 이후의 베이비붐 현상으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1960년에 2500만 명, 1980년에는 3812만 명으로 증가했고 2020년에는 5100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조선시대까지 1000만 명에 불과하던 인구가 산업화 이후 남한에만 5천만 명에 이르도록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200여 개 국가 중에서 국토의 면적은 108번째로 작은 나라이지만 인구는 29번째로 많은 인구를 가진 나라입니다. 8천만 명의 독일과 7천만 명의 영국보다는 적은 인구이지만 남한보다 국토가 4배가 넓은 스웨덴의 인구 1100만 명보다 5배나 많고 3배가 넓은 노르웨이의 500만 명보다 10배나 많습니다. 국토의 면적 대비 인구 밀도는 전세계 독립국가 196개국 중에서 16번째로 높고 OECD 국가 중에서는 1위로 높습니다. 세계에서 108번째로 작은 땅에 16번째로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인구는 산업화 이후에 식량의 생산 능력이 크게 발전하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전 세계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서 요즘 지구촌의 최대 고민거리는 지구온난화입니다. 지구온난화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요? 소가 뿜어내는 메탄가스? 자동차의 배기가스? 쓰레기에서 나오는 메탄가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엄청난 양의 소를 먹어치우고 배기가스를 뿜어내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며 막대한 쓰레기를 배출하는 인간의 증가입니다. 또한 지구온난화만큼 중요한 지구촌 최대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핵발전소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로 핵발전소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위협요소로 떠올랐지만 현대 문명은 전기가 없으면 정상 작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끝없이 증가하는 인구를 부양하기 위해서 탈원전을 주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짧은 시간에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이제 자연 감소할 시기에 이르렀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걸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지구온난화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저출산으로 노동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책은 무엇일까요? 이민정책입니다. 이미 많은 선진국 국가들은 외국인 이민을 받아들이는 것을 저출산 대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민정책은 생물학적으로도 긍정적입니다. 인간이나 동물은 다른 종족과 섞이면서 더 나은 유전형질로 발전해 왔기 때문입니다. 한국인들은 점점 더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업종을 기피하고
이민자들이 그 업무에 빈자리를 채워가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선호하는 정보통신이나 인공지능 같은 고부가 가치 일자리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고령화로 젊은이들의 숫자가 적어지더라도 1인당 생산 효율이 높아진다면 노동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국가 경쟁력이 후퇴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1년 발표된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2020년까지 15년 동안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380조 원의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매년 평균 25조 원이 넘는 돈을 사용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예산은 육아휴직이나 일, 가정, 양립정책 같은 국민복지에 사용되었지만 출산장려금이나 신혼부부 주택공급과 같은 사업은 지양돼야 합니다. 최근 증가하는 고독사와 같은 문제를 초래하는 미혼과 독신 인구가 결혼을 하지 않는 사유로 안정적 일자리 부족과 높은 집값을 꼽고 있는데, 그에 반해 기혼자들은 안정적 일자리도 있고 그 덕분에 대출을 받아서 집값도 마련할 수 있었던 중산계층이기 때문에 중산계층에게 재원을 사용하는 것은 조세 정의에도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감, 의견, 반론 환영합니다.